유엔에서 발표한 2026년 세계 총 인구수는 약 83억입니다. 2022년도에는 80억 정도로 조사가 되었으니 연간 증가율이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증가율이 점점 더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인구 증가에 관해 고민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구 증가에 관한 고민을 만화로 그려낸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속가내기란 단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명과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만화 내용의 순서가 조금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화는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지하철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코인 보관함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만화의 배경은 1980년대 일본이며 실제 80년대 일본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른바 평행세계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근한다는 주인공의 말에 부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이에 주인공은 신발을 신다 말고 부인을 찾아갑니다. 주인공이 부인을 찾은 이유는 바로 도시락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만화 속 세계는 실제와는 다른 설정으로 식량이 부족해져 국민들에게 일정한 식권이 지급되는 세상입니다. 주인공은 이번에 발급받은 식권을 벌써 다 사용한 상태였기에 다음 식권 지급까지는 사용할 티켓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부인은 뒤돌아서면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당신보다는 집에서 바쁘게 일하는 자기가 더 배고플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비록 그렇게 불만을 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인은 도시락을 싸서 주인공에게 건네줍니다. 주인공도 툴툴대며 바쁘게 집을 나서는데요. 아침 출근길 전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주인공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주인공의 직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코인 보관함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의 사무실은 좁지만 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피우며 고민에 잠긴 주인공. 그의 고민은 바로 부인이 너무나 변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정도 많고 착하고 그런 점에 반했지만 언제부턴가 냉정해진 그녀의 모습이 서운하다는 것. 그런 고민에 잠겨있던 그의 눈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보관함 근처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는 남성.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수상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관함을 이용하러 온 것은 아니고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의외로 이 남성은 꽤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미는데 신문사의 기자 키지 카쿠조란 남성입니다. 그래서 기자인 그가 굳이 왜 이 코인 보관함을 찾아온 것일까요? 기자는 자신이 이곳에 어떤 취재를 위해 왔는데 하루 동안 주인공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취재하려는 것은 바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영아 유기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유기 사건이란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울 것만 같아서 마치 코인 보관함에 물건을 넣어두는 것처럼 위장하여 아이를 그 안에 버려두고 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만화 속 세상에서 특히 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인공 역시도 아까 보관함에서 서성거리던 이 기자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뭐 하는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에게 그런 취재는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분명 여기서도 하루 평균 10건 정도의 유기가 일어날 정도로 유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자신도 그런 사건들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보관함을 이용하고 있던 어느 남성 한 명이 괴한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자는 괴한을 쫓아가지만 이미 범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는데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기자는 경찰에게 사건의 동기에 관해 묻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요즘은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그냥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아직 범인을 잡기 전이니까 경찰도 동기를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기자가 동기에 대해 묻는 이 장면이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아마 기자가 곧바로 동기에 관해서 물어보는 이 어색한 연출은 독자들에게 만화 속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경찰의 이런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깔아둔 대사일 것입니다.
보통은 현장 감식이나 증거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현장 보전을 해두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주인공이 현장을 그대로 청소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경찰이 아까 기자에게 대답했듯이 어차피 더 조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런 사건이 너무 흔해져 버린 일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기자는 주인공에게 자기가 취재를 나온 것은 단순히 유기사건 취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어쩌면 대자연이 지구에 내미는 손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어봅니다. 이런 영화 유기사건과 방금 일어난 묻지마 사건 같은 것들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미는 핵심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만화 속 세상인 1980년대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자, 그는 현재 총 인구수가 45억 명에 가까워졌고 식량 생산량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만화 속 일본 사회에서는 배급제도가 부활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식권이 지급되는 사회가 됐단 것이죠. 주인공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듯합니다. 기자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듭니다. 그가 든 예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종들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종이든지 전체 개체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서로 잡아먹히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하면서 먹이사슬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 반대의 예를 하나 내미는데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사슴의 멸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슴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맹수를 사냥하며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천적에 없어진 사슴은 그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오히려 사슴의 수가 너무나도 증가하게 되자 사슴이 먹는 양도 늘어나 그 지역의 식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마치 사슴이 지배하게 될 것만 같았던 그 지역은 역설적으로 먹이가 부족해져 사슴이 전부 멸종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미는 또 하나의 예는 바로 레밍들에 관한 것입니다. 레밍은 한국어로 나그네 쥐라고도 불리는 종들인데요. 이 레밍들은 개체수가 한계를 넘어가면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 맹목적인 행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행진이 자신들의 최후와도 직결되는데 깊은 물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버려서 단체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화의 설명과는 달리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실제로 레밍들이 그런 맹목적인 행진을 벌이는 것이 맞긴 맞지만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행동은 아니고 단순히 먹이가 떨어져서 이동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하네요. 아마 만화 속 설명을 위해 일부러 넣은 설정 같기도 합니다. 기자는 이런 설명을 곁들여 인간이야말로 그런 흐름과 반대인 이른바 생태계의 이단 하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세상은 질병과 기근 또 전쟁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인구수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질병도 극복하고 기근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또 평화조약 등을 맺어 전쟁을 피하게 됨으로써 인구수를 조절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창 대화를 하다가 점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쩔 거냐는 주인공의 질문에 기자는 아직 자기는 식권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부인이 싸준 도시락 보자기를 열어보는데 도시락이 아닌 컵라면 한 개가 달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니 먹기는 먹어야겠죠. 주인공은 부인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며 투덜댑니다. 한창 식사를 하는 주인공의 사무실에 또 누군가 찾아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주인공에게 걸맞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칼로리 보험이란 것입니다. 그녀는 요즘 세상에 돈 같은 것은 의지가 안 된다며 이 칼로리 보험은 보험에 든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숨진 시점에서의 나이를 평균 연령에서 공제해서 앞으로 섭취할 만큼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중 3분의 1을 식권으로 변환시켜 유족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보험을 칼같이 거절해버리는데요. 자기가 없어진 후에 받는 식권이면 필요가 없다며 부인이 먹고 살든지 말든지 알게 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어쩌면 단순히 부인에게 서운해서가 아니고 보험 설계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주인공이 자신이 기억하는 부인의 과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아직은 정을 그리워한다는 연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자 역시 점심을 다 먹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건이 벌어졌는지 묻지만 주인공은 그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수상한 남성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아까부터 서성거리던 한 남학생이 보관함에 가지고 온 보따리를 막 집어넣는 장면이 포착된 것. 사진을 촬영하고 황급히 뛰어가 남학생을 붙잡은 기자. 그는 보따리를 들고 도망가는 남학생을 붙잡아서 주인공의 사무실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는 학생을 윽박지르듯이 몰아붙이면서 어서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풀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새 어디 갔는지 사무실 안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학생은 기자의 성화에 못 이겨 보따리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안에 든 것은 사람이 아닌 아기 모양의 인형입니다. 남학생은 오히려 기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인형을 가지고 다니는 게 죄냐는 것입니다. 분명 유기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한 기자. 그럼 왜 도망친 거냐고 남학생에게 물어보자 누구라도 갑자기 사진을 찍히고 누군가 쫓아오면 도망을 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역으로 물어보는데요. 기자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주인공이 이번에는 웬 여학생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아는 사이였는지 잡혀버렸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이 현장을 잡기 위해서였던 것. 주인공이 말하는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한쪽이 일부러 가짜 보따리를 가지고 시선을 끄는 미끼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에 쏠리게 되면 다른 한 패가 진짜 보따리를 몰래 보관함에 넣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붙잡힌 학생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들 둘이서 만든 거니까 우리 소유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남들이 무슨 참견을 하냐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가면서도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버리는 게 나쁜 거냐고 소리칩니다. 기자는 이 모습을 보며 자기가 하고 싶던 말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란 것입니다. 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이나 정이란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학생들만이 아니란 것인데요. 요즘 세상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과 애정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이런 유기 사건도 유행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번지고 있고 묻지마 사건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부인이 도시락이라며 싸준 컵라면을 떠올리며 그러고 보니 정이 정말 요즘 사라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어쩌면 사랑이란 종의 존재를 위한 기능 중 하나이고 이게 나중에 오히려 종의 존속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제거될 수도 있는 기능이 아닌가 설명합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이 이상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종이 멸종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존재가 일부러 인류에게서 사랑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어떤 존재가 인류를 골라내는 현상, 속가내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인구를 조절하고 있으며 타인과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제거해서 비인도적인 일이 발생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의 섭리, 우주의 의지일지도 모른다며 이 속가내기는 아마 그 존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류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고 그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자는 주인공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퇴장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남겼던 말 중에 의식조기 지혜절이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뜻인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풍족해야 그때서야 예절이고 체면도 차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오늘 하루 취재할 것은 다 취재했다고 생각했는지 주인공을 뒤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무실만 제외하고 불이 다 꺼진 역 안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사라지는 기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떤 충격에 잠긴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던 주인공의 어깨를 누군가 갑자기 두드립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부인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시간이 저녁 11시가 넘었다면서 배고플까봐 야식도 차려왔다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투덜대고 컵라면을 싸주더니 실제로는 주인공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나 봅니다. 주인공은 무릎을 꿇고 부인에게 울며 기대는데 이건 아마 아침에만 해도 그녀가 정이 없어졌고 변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기도 하고, 동시에 기자가 사랑이 사라진 무서운 세상에 관해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부인을 떠올렸던 것에 관해 너무나 미안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인이 싸온 주먹밥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주인공, 부인도 그런 그를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사이렌이 울립니다. 부인은 오늘 세계 총 인구가 45억 명을 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아마 지금이 그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세계 인구가 45억 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주인공에게는 사랑하는 부인이 자신을 찾아온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만화가 끝난다면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주먹밥을 먹고 있던 주인공의 안색이 변하더니 들고 있던 주먹밥을 놓치고 바닥에 그대로 엎어집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흐뭇하게 그를 바라보던 부인은 갑자기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나지막히 진실을 고백하는데 주먹밥에 일부러 손을 써뒀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목숨을 잃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알고 보니 부인은 낮에 주인공을 찾아왔던 보험, 바로 그 칼로리 보험에 가입을 해뒀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일 그 보험에 가입을 해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였습니다. 숨진 시점부터 평균 연령에서 공제를 하니까 되도록 빠르게 처리를 해야 식권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부인은 가입 당일 남편에게 이런 짓을 벌인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인공을 부인이 힘들게 어디론가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코인 보관함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나지막히 보관함에 잘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하며 주인공을 끌고 가는 실루엣을 끝으로 만화는 막을 내립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후지코 후지오의 단편작입니다. 이 작품은 1974년에 나온 속가내기입니다. 사실 만화의 결말은 부인이 끌고 가는 장면은 아니고 지구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구수가 1명 줄었지만 오히려 3명이 더 태어나고 있다는 그런 대사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좀 더 극적인 결말을 위해 영상에서 보여드린 장면으로 정했습니다. 작가가 이런 작품을 그린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일본에는 이런 코인 보관함에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이 꽤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보관함에 유기된 아이들을 코인 베이비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류의 작품 중에도 코인 로커 베이비스란 작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50년도 넘은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최근 세상을 거의 꿰뚫어 보는 듯한 내용이 놀랍습니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묻지마 범죄가 벌어진다거나 혹은 배우자의 목숨을 노리고 벌어지는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과거에도 벌어졌겠지만 최근에는 정말 자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표면적인 사건만이 아니고 사랑이 사라진 세상이 눈앞에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 관해 개인적으로 가지는 감상은 이렇습니다. 기자가 했던 말 중 어떤 존재가 벌이는 일이란 것에 관해 저 역시도 대단히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작중의 여학생이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 내가 만든 걸 내가 버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참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의 개입으로 인해 인류가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비극적이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정말로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단순히 인구 조절을 위해서 인류에게서 사랑을 제거하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류가 인류 스스로를 없애 그 수를 조절하는 것, 인류에게 사랑이 제거되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무섭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역시 결말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점심을 먹는 주인공에게 칼로리 보험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뭐가 무서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결말과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꽤 소름이 돋는 장면입니다. 이 보험 설계사가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왔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험사에서 주인공을 찾아왔던 그날 그의 부인도 당일 이 칼로리 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보험사에서 이미 그걸 알고 찾아왔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주인공에게 부인이 칼로리 보험을 들었다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따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는 아마 이 칼로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식권을 더 많이 발급받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나 가족을 일부러 가입시킨 뒤 고의로 숨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을 듯합니다. 만약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대신 부인을 몰래 칼로리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후에 칼로리 보험을 통한 식권을 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피해자만 뒤바뀌었을 뿐 결말의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치 보험사가 이미 다 알고 찾아와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가입시키기를 노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누가 상대방에 의해 최후를 맞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인상마저 남기는 듯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을 없앤 다음 식권을 타가는 구조. 마치 이들의 보험 상품 역시도 말 그대로 보험이 아니고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처럼 보인다는 것, 사회와 제도 자체가 그러한 계획을 위해 짜여진 판 같다는 점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매우 무서운 설정처럼 다가옵니다. 결말의 반전이 꽤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게 끝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어서였기도 하고 주인공이나 독자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실제로는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작중에서 주인공은 기자가 말하는 냉정한 세상 그리고 사랑이 사라진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닐 거라며 마지막 한 줄기 희망 정도는 놓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변해버렸다고 투덜대기는 했지만 나중에 저녁 늦게 부인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자신이 믿고 있던 그리고 놓지 않고 있었던 아직 세상에 남은 희망을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부인이란 사실에 크게 감동해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던 연출을 보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주인공이 주먹밥을 먹고 목숨을 잃게 되고 부인이 그런 일을 벌인 것이 배가 고파서였다는 대사를 보면 결국 기자가 말했던 그의 생각, 사랑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세상,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생각이 맞았다는 점 때문에 반전보다도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은 따로 작중에서 밝히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을 위한 하나의 장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주인공의 이름을 설정해두지 않음으로써 이 이야기가 비단 주인공의 이야기만이 아닌 미래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따로 설명 없이 효율적으로 나타냈던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무심결에 들었습니다. 현재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기본적인 것이 부족해지는 것도 무섭지만 요즘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보는 세상, 정말로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이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그게 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가끔 보여지는 세상의 아름다운 단편들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마치 미래 사회를 예측한 듯한 단편 속가내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